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로 12분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비용도 급증을 해서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하고요. 치매 환자 1명당 드는 사회적인 비용이 연간 2,05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치매가 발병을 하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인 이 치매 간병비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 받고 싶다 혹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죠. 이 치매 간병비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박지영 전문가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치매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힘들겠다. 고생 많겠다. 돈도 많이 들겠다. 가족들이 정말 힘들겠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 게 한결같은 모든 마음일 텐데요.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운 우리 가족들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치매보험 어떻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또 치매는 정말 나랑 무관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한 번 발병을 하게 되면 점점 심화되고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이 있어서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모든 예방이나 어떤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드는 비용은 어쩔 수 없겠죠. 먼저 통계를 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는 보통요 12분마다 1명씩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갈수록 장수와 고령화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치매는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노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 치매는 갈수록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부분은 인정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 유형별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파킨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혈관성 치매, 뇌출혈이나 뇌경색,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중풍, 뇌 질환으로 인한 치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이고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고 장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돼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치매가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부분은요,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우리 알츠하이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71.3%로 고령화에 따라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성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요? 여자가 물론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장수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훨씬 치매 발병률이 높지요. 그러면 연령별로 볼 텐데요. 치매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요 30세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좀 더 조기에 일찍 발견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흔하게 65세 정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중증 치매가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65세, 70세, 75세, 그리고 80세가 되면은요, 54.2%, 즉 80세 이후에는요, 거의 노인 인구의 절반이 치매에 노출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 나는 70세, 80세, 90세를 안 산다면 모를까 누구나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가 발병했었을 때 간병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간병비가 많이 들 텐데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보통 치매를 간병하게 되면 요양원에 가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돌보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알바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두 가지 사례로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생계가 조금 위협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까? 본인과 배우자가 있어서 다행히 돈을 좀 준비했다면 치료비를 쓰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살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부담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부담을 시키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 1인당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사실 치매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나서 생존하는 기간이요, 약 12.6년이라고 해요.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 산다고 하죠. 진단 받고도.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평균으로 금액으로는 약 2,054만 원 정도, 2017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5월 200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있었을 때는 좋은 점은 미리미리 예방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어쨌든 중증으로 심화되어 갔을 때는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은 약 12.6년 생존을 하지만 5년 정도 치료비를 쓴다라고 하면요, 연평균 2천 정도 받았을 경우에 1억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생존하신다라고 하면 2억이 넘게 되는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현금으로 이만큼 준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현금은 꼭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적립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눈에 정리해보면요, 생존 기간은 약 12.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위험 요인이 바로 당뇨랑도 연관이 많다고 하죠. 치매 환자가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는 좀 조기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는 평상시에 좀 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간 치료비도 2,054만 원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분 만에 한 명씩,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7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하죠. 어마어마한데요.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매 증상과 보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도인지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치매를 척도할 때 CDR이라는 용어를 써서 0에서 0.5라는 이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건망증 등 우리가 쉽게 깜빡깜빡하는 이런 건망증 정도, 이게 초기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즉 전조 증상인 거죠. 그렇다면 CDR 1점과 2점과 3점 이상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경증 치매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상실이 오게 되고요. 약간의 혼란스럽고 이제 성격이 약간 괴팍해지시거나 좀 난폭해지는 분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삶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기 시작하고요. 중증도라는 것은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요. 금방금방 또 까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중증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CDR 척도 2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로 요양원에 모시거나 정말 전문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중증 치매인데요. 이건 CDR 척도 3점으로 하는데 치매가 우리의 삶을 다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의지랑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거동할 수 없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상태를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들은요, 이 중증 치매를 보장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 나온 어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요, CDR 1점부터, 즉 경증부터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CDR 척도 1점, 2점, 3점이라는 것은요, 전문의에 의해서 발견되는, 진단이 내려지는, 소견이 보여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증과 중증도 치매 진단 금액은 얼마 정도 나올까? 경증은 사실 아주 크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자금 300, 그리고 중증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화됐는데 500. 최근에 MRI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인지검사를 하게 되면요,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됐다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요, 일시금 2천만 원인데 기존의 경증이나 중증도를 거쳤다라고 하면 차액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천만 원의 진단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납입 면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자금이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중증 치매 진단 시에 매월 100만 원씩 180회, 즉 15년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매 진단을 받고 평균 12.6년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5년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계신 동안 내내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나 한이 남지 않도록 충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기간 동안 보험금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최소 36회 보증 지급, 즉 3년 동안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고 2천만 원을 받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럼 합이 얼마 될까요? 5,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치매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지겨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중증 치매 진단 시에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제가 평균 5년 간병비가 1억이 넘고 10년 간병비가 2억 정도 넘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2억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요, 일시금 2천만 원에 생활자금을 15년간 1억 8천, 그래서 합이 2억이죠. 진단자금 2억 정도 준비하시면 어떤 치매에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치료하는데 가족들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보증이 있었죠. 2천만 원을 받고 만에 안에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 지급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5,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하면 그렇지만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2억을 다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셔도 괜찮고 만에 하나 사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낸 돈보다는 무조건 많이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억을 보장받는데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험료 볼까요? 자,
가입은 4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나이를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눴는데 보통 4만 원대부터 여자도 4만 원대부터. 그래서 4만 원에서 뭐 6, 7만 원대면 2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부담이 뭐 될지 안 될지 고객의 어떤 니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낸 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낼까요? 45세 기준으로 내가 46,500원씩을 했었을 경우에 20년간 납입을 하면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으로 얼마를 받는다 그랬죠? 제가 2억 보장 받는다 그랬죠? 2억. 1,100만 원으로 여러분 2억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여주고요. 전부 다 20년간 납입을 해도요. 1,000만 원대입니다. 1,100, 1,700. 여성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1,500. 1,000만 원대를 가지고 2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보험료 4만 원에서 7만 원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입은 하고 싶은데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1억 보장 플랜도 있습니다. 반으로 쪼개면요. 보장은 1억인데 보험료는 2, 3만 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2, 3만 원대로 1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나중에 가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가입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당뇨, 고혈압, 뭐라고 썼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뭐 기억 상실이나 즉 뇌졸중, 치매, 파킨슨 이런 거, 외상증, 사고로 인한 뇌손상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즉 5년 이내에 뇌 이상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거 하나만 주의할 거요. 인수 불가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알코올성 간질환. 즉 여기에서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어쨌든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성 간질환 현재 앓고 계신 분도 가입하시기 조금 어려우시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나 이런 이 부분만 빼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안 걸리고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50세 남자 기준요 20년 납 94 만기로 53,200원 2억 보장을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20년 납 끝나고 나서 낸 돈이 1,276만 원입니다. 이 시점에 가서 적립된 돈이 1,749만, 즉 137%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얘는 2.75% 확정 예정이율로 복리로 굴리기 때문에 만약에 건강하시다면 이때 약간의 자금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얘는 저축성은 아니고 보장성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조건은요, 한 번 더 볼 텐데요. 무해지형과 표준형이 있는데요. 이 무해지형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무해지형인데요. 납입 기간 동안에만 해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약 3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서 해드리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무해지형을 많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을 들 때는 또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해약하겠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해지형으로 저렴하게 하시고 나중에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시면은 현금금이 한 푼도 없지만 그 이후에는 2.75로 복리로 굴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시고 무해지형으로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납입 기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년으로 권해드렸는데 이 부분은요. 납입 면제, 즉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모든 보장 2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긴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이율 2.75로 해드린 거고요. 중증뿐만 아니고 경증도까지 다 중증도까지 다 보장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하시고 2천만 원에다 매월 100만 원씩 최대 5,600만 원까지는 확정 지급으로 보장해주고 전체로 약 2억의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해지와 표준형 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기는 90세고요. 납입기간은 선택하실 수 있고요. 40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65세 이상은요. 발병 확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억 보장 가능하겠습니다. 보험료는 3만 원대 되겠죠? 그리고 월납 연납 가능하시고요. 계약일을 포함해서 그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해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존의 치매보험은 2년 지나야 보장을 해드렸는데요. 얘는 1년만 넘으면 바로 보장을 해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없기 때문에요. 지정 대리인, 배우자나 자녀를 반드시 지정을 해서 나중에 충분하게 보장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족에 뇌혈관이나 뭐 기타 뇌졸중 이런 부분이 혹시 가족력에 있다면 좀 더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치매 간병비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었던 보험 증권 속 다양한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증권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99년도에서 2000년 초반에 판매를 했던 그런 상품인데요. 여성분들한테 아주 핫했던 그런 보험 증권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는요, 증권은요, S사의 신여성시대 건강보험인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도 3월에 가입을 하시고 10년 납으로 80세까지 보장이세요. 그리고 보험료는 35,800원으로 납입을 하셨던 보험인데요. 매 증권을 볼 때마다 꼭 짚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망시 네, 그래요. 부분이요.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맞아요. 수익자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사망 시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으셔서 그냥 보통 그냥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망자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지금 변경을 지명을 하셔서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추후에 분쟁의 소지거리를 조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에 대한 담보가 그렇게 없어요. 없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예. 보험 상품마다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지명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보험 내용 증권에 대해서 좀 볼게요. 내용을 보면요, 주계약에다가 좀 특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계약 부분.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보험료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들어와서 살펴볼게요. 예. 들어와서 보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또는 여성 특정암으로 2천만 원 보장받게 되어 있고요. 여성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일반암으로 1,000만 원 보장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으신 분들이요, 이 증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암 진단 받으면 2천만 원 전부 다 보장받는 거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여성시대 건강보험은요, 질병에 대해서 보장 대상 질병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성 특정암은요, 약관에 명시된 암에 대해서만 2천만 원 보장이 되거든요. 약관을 들어가서 보니까 분류표에 보면요, 유방이라든지 자궁, 난소, 여성 생식기에 대해서 분류번호 C50에서 C58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천만 원 보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장 잘 받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술비가 있는데,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여성 특성 만성 질환 수술을 하시게 되면 50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이 보험 증권 비슷한 거 많이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 이 보험 정말 괜찮다, 너무 좋은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리고 많이 선호를 하셨었는데, 선호하셨던 이유가 여성 특성 만성 질환 수술비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셨는데요. 여성 특성 만성 질환에서는요, 여성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요실금 수술이 있어요. 네. 그 요실금 수술에 보장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보험입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는 요실금 수술하게 되면 비용 얼마 들지 않아요. 하지만 뭐 500만 원까지 받는다. 너무도 좋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거고요. 이 여성시대 보험은요, 1999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에 3개의 여성시대가 나왔어요. 그냥 여성시대, 누여성시대, 그리고 신여성시대 보험이 나왔는데, 토시 하나로 담보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특성 만성 여성 질환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약간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많으신 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신여성시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내용에 들어가면 똑같은 담보 특성 만성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 요실금은 제외된다라는 점이에요. 예,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놓으셔서 혼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수술급여금이 있는데요. 수술급여금 중에서도 또 부인과 질환 수술이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수술은요, 유방 선유성종이라든지 대장 용종 같은 거를 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인과 질환이라는 건 여성한테만 주어질 수 있는 담보거든요. 남성한테는 없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성한테 특화된 보험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대 장기 이식 수술금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발병률에 비해서 암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발병률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식 수술을 하시게 된다? 보험료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비용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5대 장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세요. 약간을 보니까요. 예. 심장, 간장, 심장, 그리고 췌장, 폐장을 말하고요. 기증자의 5대 장기를 이식 대상자, 그러니까 보험 대상자한테 이식을 하는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네네. 또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이라는 건요,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식 수술이긴 하지만 이거는 5대 장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기증자이신데, 네. 내 증권에 5대 장기 이식 수술이 있어요. 저도 보상 받는 거 맞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기증자는 아니시고, 네네. 보험 대상자 증권에 담보가 있으시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체크해 두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특약으로 방사선 치료 특약이라든가 상해 치료 특약도 지금 오목조목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장 좋은 거 만기 환급금이죠. 예전 상품들은 보면은 만기 시에 환급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만기 때까지 생존했을 때 물론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다 돌려받는 거는 아니고요. 주보험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80세까지 보장 충분히 받고서 내가 낸 보험료 어느 정도 돌려받는다. 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뭔가 지금 꽁돈 얻은 것처럼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까지 지금 제가 내용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크게 없어요. 너무도 좋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80세까지 보장이시고 아쉽게도 80세 이후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80세 이후에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보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암이라든지 수술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보장이 조금 작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 받는 걸로 추가로 해서 보완을 조금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스사 신여성시대 건강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보험플랜 119 진행하면서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 상품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판매가 됐는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여성시대 보험인지 신여성시대인지 뉴 여성시대인지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증권 보시고 내 거는 뭐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네. 검진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제 보험으로 건강검진도 가능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건강검진이요? 네. 시청자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50대가 넘으니까 예. 좀 아직은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아, 그러세요? 약 드시는 것도 네. 없으시고요.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은 미리 잘 받아봤는데 총 2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네. 예, 삼성화재에서 한 건 있으시고 동양생명에서 암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지금 한 달에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보험료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세요? 네. 예, 50대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질병이 발병할 것에 대비해서 점검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현주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뉴 새시대 건강파트너보험은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납입기간이 굉장히 기시네요. 54년 납으로 돼 있고요. 2002년도에 가입하신 동양생명의 암보험은 이제 납입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는 14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는데 지금까지는 건강이 양호하신 상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부족한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드릴게요. 여현주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50대라고 하시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애띠신데요. 혹시 주부신가요? 네, 그런 아. 얘기 많이 들어요. 아, 네. 문의해 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그러니까 그 삼성화재에 있는 보험에 그 3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사망 보험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부분에서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그리고 내장 손상 수술비, 그리고 암 수술비, 그리고 유사암에 대한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 암에 대한 부분으로 2,700원 좀 많은 금액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또 그리고 작게는 골절, 5대 골절, 암 입원, 질병 재해 입원 이런 특약 순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실손 의료비가 들어 있는 보험이에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54년 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비갱신과 갱신이 좀 섞여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일단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실손 의료비는 갱신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가지고 계신 또 동양생명의 암보험 요건 20년 납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갱신형 보험인데요.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 요즘에는 실비 그리고 암 요렇게 두 가지 보험으로 보장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크고 작게 일단 또 다른 큰 보장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기타 또 각종 수술비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걸로 가지고 제가 충분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요렇게는 네. 굉장히 보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거기서 제가 질병이나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충분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건강검진 하면은 보험부터 챙기더라고요. 네. 자꾸 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예, 요즘에 사실 그 검진이라는 제도 때문에 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또 워낙 스트레스랑 환경적 요인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금 준비를 해보셔야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에서는 암보험을 따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암보험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진단에 대한 진단비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리모델링에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자 하면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이라던가 조혈무세포, 요건 해당이 안 되지만 내장 수술비, 요 나머지 있는 부분과 그거에 없는 담보들로 한번 제가 구성을 좀 해보면 일단 암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동양생명이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암을 1,000만 원 정도 조금 더 보장 금액을 넓혀봤고요.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과 뇌출혈을 전부 포함한 뇌졸중과 또 좀 더 폭넓은 뇌혈관까지 진단비를 조금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우리가 보통 3대 진단이라고 하면은 심장, 뇌, 암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보장 진단금과 각각 횟수마다 드릴 수 있는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그 실비 안에 보니까 가족 일상배상 책임도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넣어드렸고요. 기타 외에 이제 7대 수술비, 30대 수술비라 해서 우리가 이제 3대 진단비 외에 뭐 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흔히 말하는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기타 소소한 수술비에 대해서도 일정 정액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서 일단 최소 금액은 한 6만 원 정도로 제가 제안을 좀 해드려 보고요. 이 금액은 말 그대로 좀 최소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검토해 보신 후에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충분히 요거는 조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제가 지금 암 진단비가 네. 2천만 원 정도 들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네, 아마 지금 일반암이 2천만 원, 고액암이 4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암보험을 1,000만 원 추가하시게 되면 일반암에서도 3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에서도 5천만 원. 그러니까 암에 대한 부분이 고액암하고 틀린가요? 네? 일반암과 고액암이 다르냐고. 네, 고액암은 보통 뇌나 뼈,
그리고 백혈병 이런 좀 고액이 들어가는 그 암이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약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액암은 각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액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는 고액암으로 아마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4년 납 또 갱신으로 끝나는 부분을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쭉 가져가실 수 있고 또 3대 진단비와 또 폭넓은 수술비 통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맞췄습니다. 그럼 50견이나 이런 것까지 또 다 보장이 된다는 건가? 이런 수술비라든가 이런 게요? 네, 수술비는 아마 전부 모든 수술비를 포괄할 수는 없으나 지금 그래도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수술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음 분들도 대기를 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 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네. 잘 하신 것 같고 2대 진단비랑 수술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여현주 전문가께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고민해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보험을 한 두세 개 들어있는데, 예. 그게 보장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네. 좀 듣고 싶어서요. 아, 예전에 이렇게 보험 점검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 오늘 처음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45이시고 건강하신가요? 네. 약 드시는 건요? 아직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두 건의 보험을 주셨어요. 하나 손해보험에서 하나로 보험이랑 흥국화재 상해보험.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다른 데 저축처럼 들어놓은 게 있기는 한데. 건강 쪽 보험으로는 요거 두 개이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아마 추가적인 질문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인데요. 하나 손해보험의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 2008년에 가입하신 거 한 건 있으시고 흥국화재에서 상해보험은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 16만 원이 납입이 되고 계신 분이시고요. 문의사항 볼까요? 올해 45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건강하신 편이시고 그런데 이제 보장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제가 좀 살펴봤어요. 네. 네, 두 개 증권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네. 제가 첫 번째 하나손해보험사의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2008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25년 납에 80세까지 보장이시면서 보험료는 11만 원 납입하고 계세요. 맞으신가요? 네. 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보험으로 적절하게 정말 잘 준비를 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일반 상해 효율 장애 담보가 3%부터 되는 게 1억까지 지금 준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으로 3천만 원, 그리고 또 심장에 관련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던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500만 원 가까이 2,5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쪽으로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에 또 뇌졸중 진단 자금 2,000만 원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또 여기에다가 상해 쪽으로 골절 수술비라든가 골절 진단비 그리고 또 여기에 암 수술비라든가 여성들한테 특히 일어날 수 있는 수술비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다 오목조목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실손 의료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상해 의료비가 지금 여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담보는 너무도 괜찮고 너무도 좋은 담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좋냐면 보통 실비하면은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부담금 하나도 없이 보장을 다 10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재 사고나 자동차 보험
자동차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물론 회사에서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이 되겠지만 이중적으로 중복해서 한 50% 정도는 더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뭐 상해로 다치셔서 한방병원이라던가 일반 병원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한방병원이라든가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거나 또 수술을 하시거나 한약재로 뭐 약을 처방받으셔서 약을 드셨을 경우에도 다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상생활에 음식물을 드시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그리고 또 넘어지시면 치아가 잘못돼서 보철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하게 일어난 상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치아까지도 다 보상이 여기서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것까지는 또 너무도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 담보가 무조건 다 좋지만은 않아요. 단점도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가 난 지 181일 안에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180일이 지나면 그 보상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80 이내에 가능하면 무슨 사고나 이렇게 났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특별하게 단점이라고 집을 거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운전자 보험이 지금 같이 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뭐 벌금이라던가 형사 합의금이라던가 자동차 처리 비용 또 면허 취소 뭐 면허 정지 이런 담보까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알차게 준비를 적절하게 잘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은 잘 유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국화재 상해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에 딱 20년까지만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갱신짜리인 보험이신데요. 보험료는 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 그럼 운전자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시청자님 혹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네, 운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면 이 보험은 조금 가입을 잘못하신 것 같으세요. 왜죠? 여기 증권에 보면은, 비운전자 이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운전자면 운전하는 사람은 보장이 안 되나요?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거 가입하시기 전에 운전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따로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원래는 모든 보험을 준비하실 때, 좀, 운전을 하는지 직업에 대해서는 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보험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장을 잘 못 받으시고, 또 문제는 이런 걸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상해 사망이나 이렇게 됐을 때, 또 입원을 하셨을 때, 또 자동차 부상치료비, 이런 것도 전혀 받으실 수가 없을 뿐더러,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하고 강제 해지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보험을 그런데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방법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운전자용을 갖다가 운전자용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위험률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예, 오르게 되는데 처음에 내셔야 했던 보험의 차액 금액만큼 이제까지 내지 않았던 거를 모두 합산해서 한꺼번에 추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현재 보장 내용이 보험료가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적립금이고. 근데 다시 올려서 심사를 올려서 보험료 측정을 하면 한 3만 원 초반대로 나올 거예요.
거의 2배네요. 네, 아무래도 위험률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한 3만 원 초반대로 나오고 그만큼 적립금이 좀 줄어드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워낙 적립금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만기 시에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못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상해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 받는 걸로 이왕이면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품은 지금 80세까지 보장이시잖아요. 이왕이면 80세 이후에도 보장 받을 수 있게끔 또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준비하실 때 또 상해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한꺼번에 통합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우리 고객님한테 시청자님한테 조금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네. 예, 홍지연 전문가 말씀 잘 들어보셨죠? 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보험 고민 요청하셨는데 저희 상담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주말 동안에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통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적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간략하게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